네, 선생님과 함께하는 포비쌤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네, 인권 더하기 감수성입니다. 네, 감수성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자극을 받아들이는 성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또 선생님처럼 둔감한 사람도 있어요. 네. 어, 누가 그 부분을 짚어주거나 맥락을 얘기해야지 이제 알고, 그리고 보통 같은 것도 웬만하면 이제 참고 넘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죠. 선생님이 좀 참는 쪽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은 그러지 말고 조금 어, 느낀 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느낀 대로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상 보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소 불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오늘 교육을 위해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봤거나 또는 보지 않았고 '어 설마 저런 일이 있겠어?' 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우리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잠깐 사라졌다가 영상 끝나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 발 앞으로 갈 때와 한 발 뒤로 갈 때, 어 그것이 이제 선생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첫 화면이에요. 모두가 손을 잡고 그 가운데 기준선에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맨 마지막 장면을 계속 그 장면 움직인 다음의 장면보다 그 장면이 훨씬 더 저는 편했고,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 보였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어떤 분이, 그 맨 앞에 계셨던 분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있다고 해서 결코 편하고 뭐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다. 오히려 답답했다." 예. 왜 답답했을까? 음.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 그것이 불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행복할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권의 문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인권, 그래서 인권이 맨 처음에 나오는 이유는 인권의 의미를 먼저, 개념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될지 생각해 보자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인권에 대한 걸 퀴즈로 준비를 해 왔어요. 자, 인권에 대한 정의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조금 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뽑아 왔으니까 한번 퀴즈 형식으로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옳고 무엇일까요? 지읒 이응. 정의로운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리고 2 번, 모든 사람들의 어떤 자유일까요? 피읍 디귿. 어 네. 잘 맞추셨습니다. 평등한 자유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권리들. 평등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우리가 기회의 평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평등이 있잖아요. 조건의 평등.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상황과 어떤 조건에 맞춰서 차등을 둔 지원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나누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인권에 대한 개념 마지막 세 번째는 어 무엇과 무엇이 땡땡. 맨 앞에 나온 거 디귿디귿이 뭘까요? 네. 인권은 도덕적 권리라는 큰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범위 중에서 이제 꼭 지켜야 할 것, 이거는 정말 안 지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뭘로? 법적 권리로, 예, 보장을 하죠. 그래서 도덕적 인권에는 도덕적 권리와 법적 권리가 땡땡, 기역, 지읒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함께한다. 그래서 공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본질적인 거 한 문장만 기억해도 돼요. 이 많은 내용을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똑같이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해요. 인권이란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쵸?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그 과거에서부터 저희가 성장하면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러 가지 교육도 있습니다. 과거의 교육에 이런 교육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알아보는 활동인데요. 이게 온라인 학습을 하기 때문에 본래는 다 한 번씩 이제 해 보는 건데, 내가 그린 그림 활동인데 그거를 못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른
우리 또래의 다른 사람이 다른 친구들이 학생들이 한 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문장을 하나 주고요. 그 문장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자,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옆집 아이는 걷지 못해요. 자, 그랬을 때 친구들, 이제 또래 친구들이 그린 그림 중에 이 그림이 있었어요. 걷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들, 그래서 지체장애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휠체어를 끌어주는 아빠, 아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면서 이 휠체어가 누가 끌어주지 않아도 이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 전동 휠체어지만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끌어주고 즐겁게 산책하는 모습이다,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다라고 그려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이거죠. 걷지 못한다는 게 꼭 장애일까? 내가 다쳐서 어떻게 뭐 운동하다가 축구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해도 걷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어린 애기들, 그쵸? 돌이 안 된 아기들은 또 걷지 못하죠? 네. 걷지 못해요라는 문장으로 이렇게 장애라고 규정 짓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다음 그림은 축구를 하던 아이가 발레 선생님께 혼나고 있어요. 음, 아유, 조심해서 축구를 해야 되는데. 그림 너무 잘 그렸죠. 선명하게 너무 잘 그려서 뽑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볼 거는 축구를 하는 아이는 꼭 남자인가? 그리고 발레 선생님은 꼭 여자인가? 발레를 하시는 분들, 전공하시는 분들 보면은 남자 발레리노라고 하죠. 그런 분들도 선생님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거를 이런 문장으로 봤을 때 남자다, 남성이다, 여성이다. 그 성을 구분 짓는 거, 그리고 그 성에 따른 직업을 이렇게 나누는 거, 그런 것들도 이거는 차별,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의사 선생님 했을 때는 또 남자, 남자 의사 선생님이 다수이기 때문에 남자를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의사를 그리라고 했을 때 요런 사례들이 차별과 관련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편견,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그림 중에 대다수가 공장이나 또는 건설직을 하고 있는 그림, 그리고 예외적으로 그린 경우가 뭐냐면 그 어학원, 그죠? 영어를 가르치고 외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림을 또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는 원어민 선생님이, 그죠? 떠올라서 그렇게 그린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나오는 그림들의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어, 그 원어민 선생님들, 그 학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그 얼굴이 하얘서요. 그리고 이렇게 공장이나 건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검거나 또 저기 하신 분, 동남아시아 쪽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각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우리가 그 이주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와서 이제 힘든 일을 해주신 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제대로 그 산업이 굴러가질 않죠. 노동력이 필요한 업종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일해 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그분들의 이제 저기에 따라서, 그분들의 출신 지역에 따라서 일을 이렇게 준다는 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제한을 두거나, 나는 싱가포르에서나 뭐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왔지만 나는 영어를 너무 잘해. 나는 여기서 온 사람보다 훨씬 잘해. 그러면은
그분들도 충분히 저기 하실 수 있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 속에서도 뭐가 나타난다. 차별이 나타난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의 유형들을 뽑아봤는데 아까 나왔던 성별, 그다음에 국가, 그리고 뭐 어떤 학력, 피부색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나왔던 것 뭐다? 종교. 그래서 그분들 이제 신천지라는 종교에서 그분들에 대한 그 되게 그 따가운 시선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 저기에서는 재난에서는 좀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종교에 대해서 탄압하는 거는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 땡땡 땡땡땡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 이제 사회 그 부조리, 그러니까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 또는 합리적이지 않는 어떤 관행들, 제도 등을 인권 문제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인권이랑 이 단어가 합쳐져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자각이나 사건에 대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 적용, 고려하는 것.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에서 이런 것들을 인권적인 요소를 캐치하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권 실천 요 부분은 대상자의 마음을 공감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공감도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5글자. 선생님이 아까 뭐에다 뭐를 더하라고 했죠? 인권 감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권 감수성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인권 감수성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생활 속의 인권 감수성, 뭐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다가 뭐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뭐 글을 보거나 이런 데서도 인권 감수성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즘은 이거는 선생님 때 일어났던 일들이라 여러분들은 조금 공감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때는 무조건 이렇게 말해야 했어요. 안중근 의사님, 그다음에 유관순 누나. 유관순 누나, 선생님이 유관순 누나라고 불러야 돼요? 어, 선생님은 유관순 언니여야 돼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누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습관처럼 내가 언니라고 불러야 됨에도 그러니까 그 암기식 그 교육의 폐해인데 유관순 누나가 너무 편해. 계속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자, 이거는 왜 그렇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다? 교과서를 만드는 과거에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였다? 어, 남성 위주였다. 남성 중심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보시면 이게 보면 신사숙녀, 신랑 각시, 각시 신랑 이렇게 뭐 이렇게 어? 항상 남자가 앞에 나오네. 그죠? 그런데 또 속된 말로 얘기할 때 조금 음, 폄하해서 하는 말, 그죠? 낮춰서 하는 말에는 왜 여자가 앞으로 애미, 애비. 아유, 쟤는 애비 없이 자라서 저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 어르신들이 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렇게 배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어? 아니 그러니까 좀 고급스러운 말에는 남자가 앞에 나오고 조금 낮춰하는 말에는 여자가 앞에 나오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죠?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쓸 때 "아이 우린 이런 말 쓰지 말자."라고 할 수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어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영 연상 연하 커플인가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많진 않지만 몇몇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음. "왜 아니에요?" 그랬더니 "동갑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음. "그러면 연상연하 커플 맞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 여자가 연상녀지 연상연하 커플 아닌가요?" 음. 언제부턴가 연상연하 커플이라는 게 여자 나이가 더 많을 때를 그런 커플을 지칭하는 말이 됐어요. 어 근데 성별 구분이 없다면 동갑 외에는 다 연상연하 커플이에요. 그죠? 같은 동갑끼리 결혼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별 구분이 어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세계사 시간에 이렇게 아주 그 큰 단원 주제 제목으로 이렇게 딱 있죠. 음. 그런데 이게 과연 맞을까? 신대륙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그죠. 원주민이라고 하죠.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은 음 우리가 살고 있던 데에 어 외지인이 와서 빼앗아 간 거죠. 이게 발견인가? 약탈 아닌가? 그죠? 침략 아닌가? 이걸 누가 썼기 때문에 그죠? 세계사를 누구의 관점에서 강대국의 관점에서 졌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를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 그들의 관점에서 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인권 감수성으로 바꿔보자.'라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 사례 중에 하나 우리가 갑질 얘기하는 것들 우리가 어떤 그 계약서에서 그 고용자의 입장과 그 피고용자 입장이 됐을 때 갑을이라 그래서 "갑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신문에 나왔던 사례라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이제 "갑질이란 말을 우리 하지 말자." 그죠? 그래서 "동행,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이다." 피고용으로 저기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가는 거니까 그분들의 저기를 배려하고 그죠? 그분들이 충분히 저기 그러니까 누릴 거 누리고 하실 수 있도록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배려하자 해 가지고 동행 계약서라는 새로운 계약서 양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그 오래된 관행 때문에 갑을 그러면 갑이 좀 힘 있거나 돈 있거나 이런 강자 입장이라는 느낌이 들어가는데 동행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단어의 의미도 참 예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것들이 뭐라고요? 인권 감수성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들어가는 변화, 대표적인 변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인권 감수성 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길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이런 것들을 느끼는가? 느끼지 않는가?'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느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사람이 정말 민주시민으로 그죠? 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어 나누고 싶은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선생님이 아마 앞으로 이제 이 민주시민 토론반 시간에 요런 것들을 한 번씩 이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민주시민 토론반 과제 제출방이나 요런 데를 뭐 퀴즈방이나 요런 데를 활용하셔서 요거를 좀 어 생각을 정리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정답이 없는 문제라는
호너예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 때 그것들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정답이 없는 문제라는 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와 답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내가 다 틀렸거나 그 사람이 틀렸거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켜야 될 여러분들이 규칙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이 있어요. 그 결정을 그거 아니야. 내게 더 좋아라고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생각에 논리를 가지고 정리를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의견이 뭐 어떤 저거 벗어난 거 아니야? 딴 얘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논점이 좀 흐려졌다 해도 그거에 대해서 어, 평가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온라인 클래스 외에 밖에서도 그죠? SNS나 이런 걸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조심해 주시고 나중에 선생님과 만났을 때 한번 그거에 대해서 토론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수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너무 쏠리거나 그래서 내 얘기를 그냥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내 생각이 있는데 친구의 생각도 좋아. 그러면 그 친구의 생각과 내 생각을 이렇게 믹스한 거. 그쵸? 적당히 이렇게 섞어서 할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게 선생님이 얘기했죠. 정답이 없는 문제라 뭐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뭐 이런 거는 있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냈는데 내 의견하고 이런 부분은 비슷하네. 이런 부분 똑같네. 그러면은 거기에 뭐 좋아요라는 거는 그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까 얘기했지만 강요하는 식의 그런 것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이 왜 없는지 문제를 보여드리면 아실 거예요. 자, 기적의 신약이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만병통치제약회사 연구실에서 희귀병 환자를 낫게 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했어요. 하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그런데 만약 당신이 이 치료제를 사용할 환자를 결정한 권한을 가졌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각자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다음에 나오는 7명의 환자들 중 치료제를 투여받을 한 명, 목숨을 건질 단 한 명을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택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7명의 환자를 보여드려야겠죠. 그래야지 그 중에 한 명을 선정하실 수 있으니까, 선택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7명의 환자입니다. 첫 번째는 CEO, 큰 회사의 CEO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원, 그리고 세 번째는 독신 남자, 네 번째는 독신 여자, 다섯 번째는 아기, 여섯 번째는 15세 소녀. 여러분들하고 모르겠네요. 나이가. 일곱 번째는 의사. 자, 이 7명의 환자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뭐 메모지나 뭐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가지 제출방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선택은 누구다. 자, 시간 선택이 10가지 될까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선택하고 거기에 왜냐하면 이유는 꼭 적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선택, 그 다음에 이유. 그래서 1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메모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왜 얘를 선택했는지는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제 과제로 내실 때, 과제 제출방에 적으실 때 왜냐하면은 이유를 달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조금 선생님 빨리 진행해도 되겠죠? 그런데 선택하셨지만 최종 결정하기 전에
따끈따끈한 이분들의 지금 너무 정보가 없어서 선택하기가 괴롭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CEO님은 결혼을 하셨는데 자녀가 셋이라고. 그리고 회사원은 그 병 외에도 출혈병이 합병증이 더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독신 남자는 우와 100만 장자랍니다. 아이고 그런데 신약이 이제 하나만 개발이 돼서 독신 여자는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네요. 우울증 치료 중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아기는 고아라고 하네요. 15세 소녀는 불법 체류 태국인이라고 합니다. 태국인이 어떻게 우리나라 의사는 알코올 중독자래요.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한 명을 골라주세요. 고민되죠? 나는 고민 안 돼. 나는 첫 번째 선택이 그대로야 일 수도 있고요. 나 첫 번째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거 이렇게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을 해야 될 것 같아. 일도 있어요. 자, 메모하셨죠? 이제 그러면 이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나 했는데 또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자꾸 이렇게 선택을 흔들리게 만드네요. 자, 어이구야, 첫 번째 CEO님, 어이구, 왜 그러셨어요? 해외 도박으로 회사가 파산 위기라네요. 아이고, 직원들도 있을 텐데. 가족들은 어떡하라고, 그죠? 그다음에 회사원은, 어이구야, 에이즈 퇴치를 위한 자선단체 회장.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 그다음에 독신 남자는 돈은 많지만 마약 중독자네요. 그다음에 독신 여자는 에이즈 치료 백신을 개발 연구 중인 전문가. 우울증이 있다고 해도 또 전문적인 일을 하는 능력자였네요. 아기는 고아인데 아이고야 사는 지역이 아프리카 황야. 그래서 약을 그쪽까지 갖다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나 봐요. 생존 가능이 어렵다고 하네요. 15세 소녀는 아이고야 불법 체류 태국인이 된 게 부모가 가난 때문에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다음에 의사는 알코올 중독자이지만 아이고야 이 병을 환자 치료하다가 감염된 거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제 이 내용까지 받고 나니까 더 고민이 되겠네요. 자,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자료까지 이제 확인을 하셨으니 세 번째 선택, 최종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치료제를 줘서 살리는 이유가 뭔지를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7명의 환자들 중 치료제를 투여받을 1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종 선택. 당신이 구할 환자 그 이유를 가제 제출방에 올려주세요. 제출 기한은 마찬가지로 4월 22일까지. 자, 4시 7명의 환자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최종 선택. 요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제출하신 거 보고 다음 주에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아까 민주시민에서도 세번 스즈키처럼 이제 자기 아이와 상관없이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듯이 오늘 우리가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알고 느낀 바가 있었다면 이거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거죠. 어려운 상황을 겪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편지 쓰기.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위로 편지 쓰는 것들 그런 것들 하셨죠. 선생님도 뭐 오며 가며 이제
남기기는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캠페인 그죠? 캠페인으로 사람들에게 인권의 의미를 알린다면 그죠? 우리 뭐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뭐 학교 폭력 이런 것들도 줄 수 있지 않 그러니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 밖에도 인권을 위해 우리가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번째 인권 감수성에 대한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었죠. 선생님이 이 인권에 대한 부분은 얘기할 거리가 많아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지루하진 않았는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선생님 여러분과 또 이런 얘기들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또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또 다시 직접 만나면 더 좋겠지만 일단 온라인 학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